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최근 MBC 전용기 배제, YTN 지분 매각, TBS 예산 삭감, 폐지 조례까지 윤석열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 틀어지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원연 신미 사무처장과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도어 스태핑 중지. 네.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잘 소통하기 위해서 단상을 마련해서 사용한 게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단상 한 번 쓰고 바로 중지했습니다. 네. 한 번 쓰고 버리게 생겼어요. 예. 네. 근데 우선 도어 스태핑 이렇게 사회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요 도어 스태핑이 좀 일부 언론이 잘못 쓰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그렇죠. 이게 도어 스태핑이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기습 취재하는, 맞습니다. 네, 허락받지 않은, 예. 네, 이거에서 비롯된 거였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기자들하고 하는 걸 도어 스태핑이다 이렇게 칭했는데 좀 애초 취지와는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출근길 문답이다. 네, 출근길 이렇게. 문답. 저희는 네. 출근길 약식회견 이렇게 그렇죠. 불렀었거든요. 약식회견 또는 예, 문답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출근길 문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그러면서 또 후보 시절에도 기자들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만나겠다. 뭐 이런 공언을 자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일종의 윤석열 정부의 소통의 하나의 상징처럼 네. 그렇게 여겨졌던 건데 네. 오늘까지 61회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중단을 했는데 이 네. 중단의 그 배경이 저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네. 네. 이 MBC 기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MBC 기자가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MBC의 그 미국 순방에서의 욕설 비속어 논란 보도한 거를 악의적이다. 이렇게 가짜 뉴스다. 예, 뭐 가짜 뉴스다, 악의적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국민들도 지금 납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해명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대로 사과 한 번 안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고 그거를 또 가로막는 비서관하고 언쟁이 있었어요. 네. 이기정 비서. 네, 그거를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중단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통을 하겠다 하면서 스스로 마련한 그 기자들과의 그 출근길 약식회견조차도 언론의 비판적인 취재나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 소통하지 않겠다 이거밖에는 되지 않는다. 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뭐 관련해서 이런 정치적 해석이나 논평은 계속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우리 신 처장님한테는 거기에 집중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MBC, TBS, 그다음에 뭐 KBS는 뭐 감사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YTN 지분 매각. 네. 거기는 이제 뭐 준공영 방송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공영 방송 소위 공영 방송에 대한 네. 개별적인 사유다 이거는 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개별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지 공영 방송에 대한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네. 로드맵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 공영방송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네. 예를 들면 세무조사 받을 시기도 아닌데 앞당겨서 세무조사해서 MBC. 네. 지금 540억 추징했죠. 네. 그리고 YTN도 5년마다 세무조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4년마다 하겠다 이러면서 세무조사 했어요. YTN도 세무조사 YTN도 했습니까? 했죠. 예. 네. 그다음에 KBS에 대해서 그냥 감사도 아니고 특별 감사입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죠. 그것도 연장이 됐습니다. 네. 연장의 사유도 지금 뭐 불분명합니다. 네. 그다음에 TBS에 대해서 서울시 특별시 의회지만 네. 지원하는 조례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단독 표결로 어떤 사회적 공론도 없이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다 각각의 개별 사안이다라는 네. 거는 이게 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죠. 이거는 네. 예.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일련의 포석이자 시도다. 네. 네. 지금 거론되는 공영방송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뭐 사장 등 경영진이 임명되지 않은 곳이죠.
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MBC에 대해서는 현재 사장, 임기 보장된 사장 나가라. 이사회에다가 막 박문진 이사회에다가 안건 올리고 막 그랬어요.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방송위원. 이사가 네, 안건 박문진 올렸는데 이사. 채택은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한승혁 한상혁 위원장 나가라고 예, 계속 그러고 있어요. 대통령하고 가치처럼 안 맞으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결국 공영방송 인사권 장악하겠다. 네, 이거로밖에 볼 수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이건 뭐 국민으로서 믿을 수가 없고요. 네. 또 어제 박성중 의원이 네네. YTN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노영 방송이었다. 네. 친민주당 방송이었다. 네. 제가 YTN 시청자위원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아주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네. YTN 구성원들이 네. 노영 방송을 했고 친민주당 방송을 했다. 네. 아마도 몇 개의 보도와 프로그램에서 네.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겠죠. 네. 근데 민주당은 없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보도가 언론이 한다 해서 네. 예, 이렇게 탄압을 한다는 건 네, 결국 그런데 보면 각 방송사의 지배 구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TBS 다르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원 조례 폐지, 재정 네, 구조나 네. 지배 구조가 다른 방송사와 다르기 때문에 네.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 정말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가 있고요. 네. YTN은 지분 매각하고 네. MBC는 또 사장 선임부터 해서 박문진하고 이사회 두 개의 쉴드가 그렇죠. 두 개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에 관련해서 언론단체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결국은 그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돌려줄 거냐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계속 이런 정치적 외압으로 시달려왔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경영진 교체라든지 또는 교체하기 위해서 강제 해고를 하고요. 이에 네. 저항하는 또 기자들 대량 해고를 하고 이렇게 탄압을 해왔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서. 비롯된 이 경영진 구조, 이른바 지배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예. 시민과 국민이 참여해서 경영진도 교체하고 사장도 뽑고 이런 구조로 만들자. 네. 그렇게 방송법을 개정하자. 예. 예, 계속 했었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그리고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네. 이 언론 개혁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예. 방송이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과하자 했는데 예. 처리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엊그제 언론 6개 단체와 민주당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논의들이 좀 진행됐을까요?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저희 또 추진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 민주당이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요. 언론 관련한 미디어 개혁 관련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희 민원연에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네.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영방송들에 대한 이 탄압이 노골화되고 이게 언론 장악으로 이어진다면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인 네. 24시간 전문 YTN. 채널인 YTN이 이게 친재벌 신문사나 또는 건설 자본에 넘어간다면 네. 이거는 치명적이다. 미디어 지형이 이게 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민주당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언론 관련한 그 법제도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네. 네. 그 언론 현업 단체들 어제 기자회견 열고 윤 정부의 노골적 언론 탄압 규탄하면서 국회 가방이가 청원 회부 즉시 법안 처리에 돌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청원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5만 명. 지배구조. 네. 언론사 공영방송 지배구조. 공영방송 지배구조라고 딱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 공영방송 그다음에 언론자유 보장, 네. 요 관련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관련법을 만들어라 이건데요. 네. 이게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등이 네. 핵심이 될 겁니다. 네. 내용 간단하게 이게 5만 명이면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네. 여전히
어떤 내용이 지금 과방위에 그러면 언론 현업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전에는 공영방송사장 KBS라든지 이렇게 네. 공영방송 사장이나 경영진을 구성을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각 여당, 야당에서 추천하는 이사들로 구성을 해서 사장을 선출하고 했었는데요. 네. 이 방식을 시민이 참여하고 또 그 구성원들도 참여하고 네. 또 학계도 참여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꿔서 네. 어느 정치 세력이 좌우하지 않는 그래서 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장을 강제로 쫓아내고 경영진을 바꾸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법을 바꾸자라는 건데요. 네. 요게 시민사회하고 언론현업하고 약간 차이가 네. 시민사회에서는 사장 추천위원회 네. 구성하고 또 사장을 뽑고 이런 구조를 좀 전면적으로 시민 보장, 참여 보장을 하자. 시민 참여를 하자. 네, 요게 예. 좀 더 강한 거 차이가 네. 있습니다. 네. 어쨌든 5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입법 청원을 했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요번에 사실 이게 언론노조가 처음 5만 명을 좀 채울까 걱정할 정도였었는데요. 이 1등 공신 이렇게 5만 명 채운 거의 1등 공신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최근에 뭐 MBC 기자는 전용기에서 내려라, 예. 뭐 또 여러 또 언론 관련한 현안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국민들이 이 언론 문제 이거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예, 갑자기 YTN 지분도 막 매각을 하겠다. 이게 언론사 지분을 어떤 정권이 선거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게 뭐 엿바꿔 먹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네. 너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1분 네. 정도 남았는데요. 궁금한 게 이걸 겁니다. 지금 MBC 사장 선임이 내년 3월이죠. 네. 신임 대표 사장 선임 내년 3월인데 저렇게 뭐 민영화하겠다고 하고 MBC에서 막 이렇게 하면 소위 이사진도 바뀌고 사장도 바뀌고 뭐 이럴 수 있는 건가? 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현재 예. 구조는 그렇습니다. 현재 예. 구조는 이게 이제 여야의 추천 구조로 네. 추천을 해서 이사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과 위원장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의 마음대로 일사천리로 되지는 않겠지만 네. 방송통신위원회도 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체가 되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위촉이나 임명된 방송통신위원들이 네. 방송문화진흥회 예. 이사들을 추천을 하는 구조로 간다면 네네. 네, 이것도 또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당구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이 언론사 지배구조 관련 법안 그리고 지배구조에서 임원진들이 어떻게 구성돼 가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연 신미 사무처장이었습니다.